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3년 12월 19일 화요일 장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저녁 7시 43분 정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강보합 정도, 우리 야간 선물은 상대적으로 좀 더 올라서 345.20으로 0.45포인트 상승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전체적으로 간단히 요약하고 넘어갈 텐데, 일단 나스닥부터. 이제 나스닥은 이제 랠리가 시작되고 있죠. 랠리가 진행 중이죠. 나스닥 100이 거의 전고점 돌파 직전까지 왔고 거의 비슷한 구간까지 왔죠. 참 대단합니다. 매그니피센트 7 영향이 아주 큰 상태고, 나스닥 100 중에 7개를 제외하고 나스닥 93으로만 본다면 뭐 우리 시장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이쪽도 거래가 집중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급도, 나스닥 선물 수급도 이번에 롤오버를 포함해서 이번 새로운 만기물도 초반부터 개인들의 숏 포지션이 집중되고 있고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상승할 때와 비슷한 수급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체크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행될 때 한 4개월 정도 상승세를 이제 랠리를 보였던 상태와 수급이 비슷하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4개월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간다면은 이제 11월 시작하면서 11월 요게 상승세가 시작됐으니까 12, 1, 2, 3월 정도까지, 3월 만기물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텐데, 그러면은 이제 신고 나스닥 종합 지수도 거의 뭐 그 최상단에 붙을 수도 있겠죠. 나스닥 100은 넘어갈 테고, 이거는 지난번이랑 비슷하다라는 가정을 하는 거고, 꼭 그렇지만은 않으니까 이 과정 속에서 수급 변화가 나오면 잘 체크를 해줘야 되겠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제가 기다리던 돌파 안착이, 추세대 돌파 안착이 나오고 나서 상승세다, 그거 나올 때까지는 보수적으로, 지금도 뭐 아주 공격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 올라서기 전까지는요. 아이고, 자, 올라서기 전까지, 여기 올라서기 전까지는 관망 우위로 가다가 이제는 올라섰기 때문에 상승으로 어느 정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뭐 아주 공격하기는 좀 그렇고 적당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나스닥이든 우리 시장이든 꺾이는 신호가 나올 때 대처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항상 대응이 가능하도록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대응 못할 것 같아 하시면 더욱더 공격적으로 너무 무리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대응이 가능한 만큼만 진행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순간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시그널이 나오면 대처하면 되는 거고요. 그 나오기 전까지는 어쨌든 안착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는 이제 미국 증시 대비 우리 야간 선물이 유난히 약세였는데, 오늘은 뭐 지금 아직은 뭐 초저녁이지만 상대적으로 강세를 좀 보이는 중으로 보이네요. 이렇게 보시고 약간 어제 약세 오늘 강세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이제 11월 15일 이후 박스 여기죠. 자, 선물 지수로 보겠습니다. 11월 15일 요때 굉장히 큰 양매수 타점이 나왔을 때가 요때였죠. 11월 15일 이후에 박스 구간을 넘어서서 추세 돌파가 나온 다음에는 이제 상승 진행형이 됐고요. 외국인 누적 매수가 이제 최대 2조 원 부근까지 이제 채웠다가 매도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많은 이제 루틴처럼 2조 원 정도 그 선까지 채워지면은 매도로 돌아서고, 그다음에 또 반대로 2조 원 정도 매도가 이제 쌓이면 매수로 이제 슬슬 청산하면서 돌아서고, 이런 경우가 많았고요. 지난 여름에는 요 루틴을 좀 깼었죠. 3, 4조 원 라인으로 넘어갔었으니까. 근데 아직은 뭐 보면은 12월물은 롤오버도 평소보다 적었기 때문에 롤오버 매도와 매수 상쇄되고, 만기 이후에 외국인 선물 매수 누적 규모만 따지면 1조 원 정도 됩니다. 한 절반 정도 채워진 것 같고요. 조금 더 뭐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좀 진행하다가 나올 수도 있고, 오늘은 특히나 꽉꽉 채워서 매수를 했었죠. 우리 증시 보면 오늘 하루 종일 외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올곧게 하루 종일 매수를 했습니다. 보시면 장 초반 프리장에서 2천억 정도 매도로 출발했다가 그 뒤로 하루 종일 천천히 계속 꾹꾹 눌러 담는, 밥 공기에 밥알을 꽉꽉 눌러 담는 그런
형태로 외국인들이 선물을 그릇에다가 눌러 담았던 모습. 저가에 담는 거죠. 최대한 많이 샀지만 많이 오르지 못하는 최저로 최대한 가격을 낮추면서 사들였다라는 거에 꾹꾹 눌러 담아서, 반대로 기관은 이 금융투자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매수하니까 매도 호가를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동성 공급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줬고요. 그것 때문에 반대로 현물을 매수를 좀 해줬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런 상태고요. 신규주 중심의 수급 쏠림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덜 했지만 그래도 LS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는 2조 원의 거래 대금을 넘어가서 뭐 사실상 이 종목 하나를 둔다면 덜 했다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LS 머트리얼즈, 에코프로머티, 두산 로보틱스, 오늘 오후장에는 한번 꺾이는 흐름이 나왔지만 어쨌든 거래 대금 자체를 빨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거래 대금 쏠림 현상, 예탁금 자체가 지금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얼마 전에 늘었다가 다시 또 빠져나갔습니다. 공모 효과가 좀 컸던 것 같고요. 공모 자금이 들어왔다가 이제 빠져나가는 단계. 그래서 예탁금이 다시 감소됐고 공모 자금의 한계점이다라고 적어두었는데요. 어쨌든 오늘 수급 쏠림, LS 머티리얼즈, 에코머티, 두산로보틱스, 퀄리타스 반도체, 블루엠텍이 거의 많이 가져갔다라는 거 보시다시피 1등, 2등, 3등, 5등, 6등, 9등까지 신규주가 차지하고 있죠. 그렇게 보시고 삼성전자는 6,500억으로 4등을 차지했습니다. LS 머티리얼즈가 2조 원 넘게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오늘 양도세 완화 발표는 없었습니다. 오늘 없었고 오늘 저녁에도 이 시간까지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12월 20일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내일이죠. 주초라고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월화수목금토일을 봤을 때 주 초반이라고 할 수 있는 위치는 이제 월화겠지만 수요일까지도 뭐 가능하겠죠. 월화수기 때문에 이제는 20일 가능성, 내일 어떻게 발표가 되느냐, 내일도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긴장한 채 시장이 움직일 것 같고요. 기대감에 어떤 상승세에도 만약에 나스닥이 밤사이 꺾이지 않는다면 기대감에 또 움직일 수도 있겠죠. 현재 야간 선물도 좀 강한 편이니까 끝까지 유지가 된다면요. 근데 장 끝까지 아마 발표가 없으면 좀 힘이 좀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장 마치고 저녁 때 발표할 수도 있는 거니까, 또 심지어 발표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변수니까요. 확인하고 요거는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연말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모르죠. 내년도부터 시행한다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발표는 하되 이제 30억이나 50억으로 상향을 하되 올해가 아니라 내년도부터 적용한다. 1월부터 12월까지 내년도 거부터 적용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명목은 또 살리고, 그쵸? 지금 사실 좀 빠듯한 내용들을 또 뒤로 미룰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도 있겠죠. 지금까지도 결정 못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결정하기 쉬웠으면 벌써 했겠죠. 지금 12월 20일까지 꽉꽉 채워가지고 지금 실제로 며칠 남지도 않아서 사실상 영향은 없어요. 그게 그 당사자들은 이미 팔 사람들 다 팔았고 그 물량을 어떻게 한 방에 기다렸다가 그 발표 나는 거 보고 때리겠습니까? 이미 다 처리를 해놨겠죠. 그래서 그 당사자들 외적으로 이제 자금이 유입되고 나가는 그게 이제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약간 이게 어색하지만 테마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양도세 테마처럼 2차 전지를 중심으로 좀 움직이기도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보면은 시장이 코스닥 중심의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강세였습니다. 오늘 2차 전지도 뭐 에코프로 중심으로 5%가 올라가면서 뭐 강하긴 했지만 오늘 코스닥 제약 섹터가 상당히 강했어요. 그래서 코스닥 선물과 코스닥 지수가 좀 탄력이 좋았던 그런 하루였고, 상대적으로 코스닥 KRX 바이오도 좋았고, 그다음에 코스닥 제약도 지금 뭐 박스긴 하지만 아직까지 뭐 그 추세를 벗어나지는 못했잖아요. 뭐 보시다시피 이 굴레에서 이제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추세에서. 근데 단기적으로 이제 10월 말에 저점을 찍고 또 저항대까지 솟구치는 모습. 오늘 또 특히 많이 올랐으니까 뭐 차바이오텍 같은 것도 오늘 좋았고, 뭐 파맵신 같은 거 점상이었지만 큐리언트나 뭐 어쨌든 긍정적으로 일단 보이긴 하는데 막히긴 막히니까 여기 단계적으로 여기서 또 무리를 해서는 또 안 되겠죠. 그래서 뭐
바이오가 요즘에는 좀 골고루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으니까 좀 덜 올라간 종목들을 가지고 좀 공략을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예, 순차적으로 이제 순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가 예전처럼 그 랠리 이제 돌파해가지고 상승세를 만들던 때, 근데 이때죠. 지금이랑 완전히 다른 구조죠. 이 당시랑 이 당시랑은 지금 비교가 너무 크게 됩니다. 이 구간이랑 이 구간이랑 지금 얘가 나오냐 마느냐 싸움에다가 지금 안 나오고 박스를 만들고 있잖아요. 얘가 나올 때랑은 전혀 다른 시장이죠. 얘가 나올 때는 그냥 바이오 제약 그냥 다 같이 통틀어서 움직이는데 지금 구간은 밑에서 박스 구간을 횡보할 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순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정적인 예탁금 속에서 이 종목이 급등하고 이 종목군들이 급등하고 또 얘가 쉬어가고 또 다음 종목이 급등하고 쉬어가고 다음 종목이 급등하고 쉬어가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안 올라간 종목들 지금 시장에서 약간 소외가 된 것들을 좀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제약 지수가 지금 8,000 돌파를 했고 위저항 부근에 도달했다라는 거 보시고 약간 눌릴 때도 공략도 가능하긴 하겠죠. 급격하게 꺾이는 현상이 나타나서 이제 뭐 빠져나가는 시장 전체가 이제 그럴 땐 같이 움직일 테니까 오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선물 외국인들이 꾹꾹 눌러 담아서 5,153억을 매수했다라는 거. 그런데 좀 특이한 사항 오늘 달러 선물에 대해서 7천억 외국인들의 매수가 나왔습니다. 7,030억의 매수가 나왔고 오늘은 어제 달러 선물이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첫 거래에서 첫 포지션을 보인 거예요. 달러 선물 공식 1월물 단독 첫 거래에서 7천억이라는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환율을 또 1,308원까지 상승했고 환율에 대한 추가 상승 베팅까지 들어갔고 조금만 더 채워서 누적 1조 원 넘어가면은 환율은 생각보다 또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자 문제는 요즘 외국인들이 이 부분을 빠르게 처리를 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포지션을 잡아도 평소에 보지 못한 하루의 수급이거든요. 달러 선물은 뭐 최근 들어서 22년, 23년 지난번에도 이제 데이터를 보여드렸지만 마감 영상 때 데이터를 보여드렸지만 한 불과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그 이전은 외국인들이든 기관들이든 달러 선물을 하루에 이렇게 막 수천억씩 사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습니다. 많아봐야 1, 2천억, 2, 3천억 안에서 다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하루에 이렇게 한쪽으로 많이 쏠린다. 거래대금이 커졌다. 영향력이 커졌다라는 상태라서 조금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오늘 이번 1월물 첫 거래일부터 7천억을 사들였다라는 거. 지난번에 FOMC 끝나고는 외국인들이 1조 원 정도 가까이 사들인 걸 그냥 한 방에 다 던져버렸죠. 예, 그 정도로 이제 과격하게 뭐 손절할 수도 있는 게 또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으로 또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코스피 선물을 5천억 꾹꾹 눌러 담으면서 해지성으로 달러 선물을 사들인 걸로 추정이 돼요. 반대로 달러 선물을 대량으로 사들이면서 해지성으로 선물을 눌러 산 거죠. 코스피 선물을. 그래서 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시장으로 따지면 시장 상승 베팅이 되는 거고 얘는 시장으로 따지면 시장 하락 베팅이 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완돼서 해지 관계가 된다. 그래서 뭐 어느 게 우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쪽으로만 좀 봐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그러나 이제 옵션 쪽으로는 외국인들이 최근에 선물과 옵션 동시에 이제 상방으로 조금 힘을 좀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약간의 양매도를 가지고 있지만 양매도가 거치면 이제 올라가는 구조. 를 좀 더 만들어두고 있고요. 사실 그거는 뭐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는 게 아직 1월물 초반 단계고 물론 거래일 수가 좀 적긴 하지만 초반 단계긴 하잖아요. 그래서 변수의 여지, 변동의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오늘 코스피 200은 343.95로 종료가 됐고 등합은 어제보다 좀 내려서 어제 9.25였나요? 어제보다 한 0.5 정도 가까이 내려서 이제 8.76으로 종료됐고요. 정상 범위에 속합니다. 그다음에 변동성 지수는 이제 13.85까지 내려갔고요. 과연 어디까지 내려가서 터닝을 할 것인가? 미국도 참 변동성 지수가 역대급으로 지금 눌려 있는데 하락해 있는데 언제쯤 튈까 한번 지금 생각하는 중입니다. 많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런 식의 구간을 만들어낼지 그러면은 얘도 여기 정도가 되겠죠. 13 언더, 12 언더까지 향할지 13이나 12 언더까지 향할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튑니다. 예, 변동성 지수는 어쨌든 튀어요. 이거 계속 이렇게 내려갈 수는 없는 거예요. 중간에 어느 지점, 어떤 지점이 도달하면 튈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 그 지점이 언제일까 추정해 보면은 여기서 1차 2차 여기 그 전까지는 지나갔죠. 여기서는 이제 그러지 않았으니까 지나갔고 1차 2차 정도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은 이제 그 전 직전 최저점 라인이 되겠죠. 3차로.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과연 슈팅이 나올까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그 주목한 그게 슈팅이 나온다면은 이제 시장은 급락 뭐 단기 조정이든 전환이든 포지션 전환이든 하여튼 뭐가 나올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외국인들은 코스피 선물 5,153억을 매수했고요. 미니 선물 333억 매수, 코스닥 선물 371억 매도, 주식 선물은 5일째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는 1월물 초반에 풋옵션 베팅이 좀 돋보이는 상태예요. 외국인들이 상방을 베팅하는 반대로 금융투자는 하방에 조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인데 사실 좀 어색합니다. 금융투자가 평소에 하던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금융투자는 12월물처럼 12월물엔 실패한 풋옵션이 됐습니다. 네, 1월물에도 초반에 금융투자는 열심히 풋옵션을 일단 담궈놓고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시장을 시작하면서 아침에 시작하면서 당일 관점 올려드리는 좀 당일 관점에서 당일 관점을 볼 수 있다면 판단할 수 있다면 당일 관점 뭐 시장 범위 같은 것들 뭐 추정할 수 있게 제가 제시해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제가 9시 5분 정도였나요? 9시 5분 정도에 이제 파생반에 4분이네. 9시 4분에 본장 시작하고 4분 뒤에 오늘 라인은 324와 342.4와 342의 지지를 확인하자 해서 1차, 2차 이거보다 더 일찍 사실 올려드린 것 같은데 이거 하면 정리 같아요. 이거보다 좀 더 일찍 올려드렸던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라인이 나왔겠죠. 9시 2분 막 이랬을 겁니다. 하여튼 뭐 그거는 그 위에도 글이 있으니까 어쨌든 1차, 2차 위로는 344.7까지 그 다음에 343.8 이렇게 1차, 2차 1차, 2차죠. 그래서 오늘의 저의 관점은 저점 범위 추정 최대 342에서 344.7 인데 실제는 이제 342.4와 345까지 갔죠. 살짝 조금 더 상단부에서 움직인 모습. 근데 1차에 제가 말씀드렸던 라인을 이제 딱 정확히 찍었고 342.4 위로는 요 구간마다 여기 구간에 도달하면 어쨌든 단기적으로라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거든요. 보통은 여기서 1차에 이제 342.4를 도달하니까 롱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그 다음에 343.80 오늘 시가 부근 도달하니까 숏으로 단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가면 당연히 박스 구간에서는 왔다 갔다 난리죠. 그래서 비교적 이런 제한적인 구간, 제한적인 뷰가 있을 때는 짧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짧게 그 순간에 먹고 나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이제 344.7이면은 오늘 여기 정도였는데 거의 끝자락이었어요. 네, 여기 요 부근 도달. 그 다음에 제가 오후장에 또 따로 말씀드렸던 거 여기서 롱을 보자. 뭐 이렇게 제가 이게 완전히 제시를 이게 이제 뭐 하시라 뭐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숏은 불리하고 롱이 유리한 관점으로 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신 분들은 마지막에 이제 롱 포지션으로 수익을 내신 분들이 오늘 이렇게 또 올려주시면서 오늘 또 하루를 마감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다음 오늘은 특히나 또 이제 현물 어제 마감 영상에서 공개해드렸듯 컴퍼니 게이 종가 매수해서 어제 시간에 상한가급 들어갔던 거 오늘 아침에 바로 처리도 같이 했었죠. 그래서 그것도 같이 올려주신 분들이 계시고 오늘 그게 딱 아침에 그냥 시작하자마자 어제부터 이제 매도 준비하라 말씀드렸으니까 아침에 그냥 매도했어요. 바로 최고점 매도가 되었고요. 어쨌든 그 다음에 오늘 또 뭐 그 돈을 또 사용했고 그래서 그거 올려주신 분들 내역 여기는 이제 주황색은 이제 주황색은 이제 파생반이고요. 어쨌든 보시면 뭐 160만 원 있고 뭐 10만 원대, 60만 원대, 골고루 40만 원대 골고루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뷰를 좀 확인하는 거. 자 보시면 마지막 롱으로 마무리했다라는 얘기, 그쵸? 마지막에 롱으로 거기서는 이제 숏보다는 지지 라인을 확보하면서 롱 포지션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그런 하루였으니까 그렇게 또 적용해서 하신 분들 또 잘 하셨고요. 내일은 또 내일의 뷰를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뚜렷하게 보이지 않으면 생략할 수도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 확률이 좀 나올 때 좀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진행됐고요. 자 어디까지 봤죠? 여기 그래서 상방형 박스지만 롱 포지션이 유리한 구조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좀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월가에서 이제 대표적인 베어들의 스탠스 변화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태세를 전환하는 것은 우리 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도 지난 여름에 굉장히 큰 매도를 누적을 해놨다가 공매도 금지가 나오고 나스닥이 급등하니까 태세 전환을 해서 손절을 다 하고 매수로 돌려버렸죠. 포지션을. 태세 전환이 나왔는데 그렇게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태세를 전환하는 것은 투자자로서 당연한 덕목입니다. 그냥 이제 목적지가 바뀌었고 시장의 흐름이 길이 바뀌었는데 그거를 그대로 고수하는 것도 투자자들의 덕목은 좋은 덕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방향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목적지가 달라지거나 길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피해가고 돌아가고 하는 게 방해 요소가 있으면 돌아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태세 전환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덕목이고, 그래서 어떤 상태로 전환이 됐는지 이제 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시장에서 모든 베어가 떠나면 시장은 위험이 찾아온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역사적으로 이거는 증명이 된 형태죠. 반대로 시장에서 모든 불이 떠나면, 여기서 베어와 불은 약세론자, 강세론자, 약세장, 강세장, 뭐 사람이든 시장이든 뭐 그렇게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보통은. 그래서 시장에서 모든 반대로 불이 떠나면 이제 베어만 남아 있으면은 정말 비관적인 상태가 되면은 시장은 강한 기회가 된 것도 사실이죠. 대표적으로 서프라임의 최저점,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식이 0이 된다라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마치 주식이 0이 될 것처럼 떨어진다. IMF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 다음에 반대로 위에서 이제 모든 베어가 떠났을 때 언제였어요? 코로나로 급등했을 때 끝자락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계좌를 새로 파고 막 엄청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그때가 요런 시기들, 고점에서 나왔던 시기들, 계좌 삼성전자 9만 원대 막 달려가던 시기들이 반대로 모든 베어가 떠났을 때죠. 그래서 뭐 그 시기, 그다음에 모든 불이 떠났을 때가 여기 비관적인 때. 그래서 엄청난 기회가 찾아오고 엄청난 또 위험이 찾아오고 뭐 이런 상태가 반복이 된다라는 거. 하지만 어쨌든 요거는 당장에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그런 시그널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 풀어가면 됩니다. 그때까지는 굳이 먼저 나서서 걱정하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다만 대응이 될 정도로만 이제 유연하게만 준비해 주시면 된다라는 건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대응이 안 되게 무겁게 만들어 두면요, 그냥 자포자기하고 손을 놔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야 뭐 대처하지만 개인들은, 그냥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내가 너무 무거워지고 신용이 꽉 차 있고 막 그러면요, 어느 정도 하다가 놓쳐버리면 그냥 손을 놔버려요. 아이고 될 대로 되겠지, 한번 올라오겠지 하다가 이제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응이 가능하도록 가볍게 유지를 하는 게 저는 일단 좋다고 생각하고요. 무겁게 하더라도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나는 그래도 할 수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하셔도 좋은 시장이죠. 돌파했으니까, 돌파 안착했으니까.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고, 좀 이렇게 너무 무리해서는 조금 위험할 거라고 봅니다. 한순간에 돌아설 수가 있다라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매크로 환경이다라는 거. 자, 한 명씩 살펴보면요. 이제 모건 스탠리의 이제 마이크 윌슨 CIO인데, 자, 요 분이네요. 보시면 요 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상승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7일 전까지 미국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부진을 들면서 24년 하반기가 될 때까지는 부정적인 뷰를 갖겠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10월 25일에는 이제 S&P가 8% 하락할 것이다, 연말까지 이런 전망을 했고, 좀 잠시 뒤에 한 3주 뒤에 11월 14일에는 이제 앞으로 시장은 12개월 박스권에 갈 것이다 했는데, 이제 계속 한 달 넘게 올라왔죠. 그래서 이 올라온 상황을 인정하고 태세 전환을 했습니다. 상승비로 전환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파이퍼 샌들러의 마이클 컨트로이츠라는 투자자는 23년 증시뷰는 완전히 틀렸다고 인정하고 스위칭을 했습니다. 뷰를 스위칭했고요. 주로 여름 때 7, 8월 여름에 강한 하락 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상태에서 내년에 낙관적인 전망으로 이제 변화를 줬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골드만삭스, 이거는 이제 이 전체 뷰인데 얼마 전에도 부정적으로 좀 보는 경향이 좀 강했죠. 그래서 S&P 목표가를 4,700으로 설정하고 내년도에는 이제 S&P를 다 이제 우리는 매도할 것이다, 이제 매수는 더 이상 우리의 테이블에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5,100으로 상향 조정, 이번 주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를 목표가를 9만 원대 중반까지 높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목표가 상향했고 한국, 미국 모두 증시를 상승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S&P를 매도로 가지 않겠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즉 목표가를 상향시켜 놓고 조금 더 높은 자리에서 내년도에 매도를 하려고 하는 거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 가장 비관론적인 뷰를 거의 뭐 종말론을 가지신 분이죠. 시장 종말론을 가졌다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부정적인 비관론적인 뷰를 가진 뉴욕대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아직 부정적인 뷰를 고수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향후 10년간 여기죠. 이제 향후 10년간 세계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면서 상당 기간 동안 하락할 수 있다. 하락할 것이다. 보시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해 닥터 둠으로 불리는 누리엘 루비니, 이름이 좀 어려워요. 누루가 많아가지고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전 세계 경제가 향후 10년간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을 것이라며 주식과 채권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라는 이 뷰를 아직까지도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배어는 떠났지만 아직 극단적인 배어는 남아있는 시장, 아직 더 올라갈 공간은 좀 더 있다라고 해석이도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이 어쨌든 상황이 변화하면 스탠스를 바꾸는 것은 어쨌든 당연한 투자자의 기본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맞는다고 보고요. 항상 대응이 가능하도록만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속아내는 그런 형태, 위든 아래든 진짜 오버슈팅, 언더슈팅 그런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내 자산을 어쨌든 좀 소중하게 지킬 준비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일은 이제 양도세 이슈 나올까 한번 계속 하루 종일 집중을 해봐야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실 분들 입장하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